오늘날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은 유럽 문명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유럽 문명의 기원은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럽은 로마 제국 이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만이 있었을 뿐이고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야 유럽이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문명이 유럽 문명의 기원이 되었을까요? 16세기부터 영국과 독일의 귀족 자제들 사이에서 유행된 유럽 대륙 순회 여행 덕택이었다고 합니다. 이들로부터 유럽 문명의 기원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예술 역사가이고 고고학자인 빈켈만이 쓴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적 예술에 대한 글이 알려지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문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작품들과 유적들을 거의 보지 않고 대부분 역사적 기록들만을 보고 썼다고 합니다. 티베리나 섬과 성 지오바니 바실리카, 고대 로마 시대 콜로세움 판테온, 팔라티노 언덕의 유적, 콜로세움에서 베네치아 광장에 이른 황제들의 포로 거리 양쪽에 있는 포로 로마노 유적과 황제들 포로의 유적, 르네상스 시대의 바티칸과 캄피돌리오 광장, 바로크 시대의 스페인 광장, 나보나 광장, 트레비 분수, 그리고 뽀폴로 광장과 조국의 재단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로마의 기원에서 오늘날까지의 변천 과정을 단순히 관광적 가십이 아닌 문화,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로마의 지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반도는 일종의 불의 고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땅이 맞부닥치면서 생기는 마찰로 인해 거의 매일이다시피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60만 년 전에 두 개의 커다란 화산 지역이 로마 주위에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바티노 지역의 화산지대와 알바노 지역의 화산지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산재와 용암이 로마를 뒤덮었습니다. 대략 20만 년 전에 대략 80번에 걸쳐 화산재들이 분출되었고 높이가 30km 정도가 되는 화산재로 만들어진 응해암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건국 시기의 주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동해서 오래전부터 중앙 유럽의 다뉴브강과 라인강 지역에서 정착했던 켈트족들은 거의 전 유럽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1000년경에 현재의 프랑스,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 영국과 아일랜드 등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프랑스에 정착한 켈트족의 일부이고 로마인들이 갈리아족이라고 불렀던 부족이 기원전 400년경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반도의 파다니아 평지상에 그들의 수도인 밀라노를 세웠습니다. 또 다른 갈리아 부족들은 아드리아 해안과 베네토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베네토는 오늘날 베네치아로 유명하지요. 기원전 390년 또는 410년에 갈리아족들은 로마를 침입했고 로마를 대패시키고 약탈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로 내려오겠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북부와 중부 일부는 오늘날 토스카나 지방 기원의 에트루리아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토스카나는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가 가득한 피렌체가 유명하죠. 이탈리아 반도 남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 반도의 4분의 3이 쓸모없는 땅으로 폴리스 그리스 이전부터 그리스인들은 외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 간의 라이벌성 때문에 각각의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인들의 다른 지역의 식민지화 현상은 또한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진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본토에 버금가는 문화적 성취를 이룬 이탈리아 반도 남부 도시들을 마니아 그레치아라고 불렀지만 다름 아닌 그리스인들의 식민지에 불과했었습니다. 마니아 그레치아라는 이름은 훨씬 뒤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그리스인들의 식민지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식민지적 관계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니아 그레치아의 도시들은 그리스 본토보다 더 번성했고 풍부하고 탁월한 문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이탈리코인들 지역이라고 해서 사비나인들, 산니토인들, 음브로인들, 라티노인들 등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건국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에 거주한 고대 그리스 역사가 디오니시오스에 따르면 로마는 매우 고대부터 그리스 반도 혈통의 사람들이 이주해 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르카디아 지역의 한 부족이 도착했고
그 이후 30년이 지난 기원전 8세기 초경에 아르카디아 지역에서 또 다른 부족이 이주해와 정착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디오니시오스의 이야기는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 이탈리아 도착에 대한 고대 로마 시인 비르질리오, 라틴어로는 베르길리우스와 고대 로마 역사가 티토 리비오, 라틴어로는 티투스 리비우스의 이야기들과 일치하게 됩니다. 디오니시오스에 따르면 로마의 건국은 이미 그리스인들의 이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고고학적 발굴 작업은 어떻게 티레니아해, 특히 에트루리아 지역에서 그리스인들의 영향력이 디오니시우스에 의해 주장되었던 식민지와는 전혀 무관한 방식을 취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 간에는 사실상 간헐적인 상업적 접촉만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 자료들에 의하면 로마는 오늘날 라츠오 지방에서 기원전 8세기 중반경에 알바론과 왕국 왕족 후손인 로물루스, 이탈리아어로는 로몰로에 의해 세워졌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하지만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날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중반에 라틴어인 골동품 수집가 바르로레는 한 점성술사가 한 계산의 기초에서 기원전 753년을, 기원전 3세기의 티메오는 기원전 813년을, 기원전 3세기 말에 파비오는 기원전 747년을, 기원전 2세기에 정치가이면서 철학가인 까토네와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에 거주했던 그리스 역사가 디오니시오스는 기원전 751년을 건국 날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건국 장소에 대해서 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의 건국 장소로는 3개의 지역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팔라티노 언덕입니다. 팔라티노 언덕과 로마 건국과 관련된 3가지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국 시기에 팔라티노 언덕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다소 화면이 어둡지만 영상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신화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신화에 따르면 벨라브로라고 불렸던 팔라티노 언덕과 깜피돌레 언덕을 연결하는 습지 경사면은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에 의해 발견되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양치기 파우스톨로가 쌍둥이를 발견했고 그 아내와 함께 키웠습니다. 여기서 파우스톨로는 왕이 찬탈자의 양을 치는 왕의 양치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양치기로서 그 아내는 매춘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최근에 어쩌면 그들에게 젖을 먹여 키웠던 루페르칼레 동굴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설에 따라 팔라티노 언덕에서 로마가 건국되었다고 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팔라티노 언덕에서 소위 말하는 로물루스 성벽 흔적의 발견은 이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기원전 9세기 말과 7세기 초 사이에 라티노인들은 테베레강 오른쪽 기슭의 에트루리아인들이 라티노 지역을 침범하려는 것을 수차례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론과 언덕들에서 내려온 라티노인들은 강 왼쪽 기슭에 마을을 건설해서 에트루리아 지역으로 이르는 육지상의 길과 테베레강을 통해서 이르는 수로도 통제하는 데 적합한 팔라티노 언덕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비르질리오의 시 아이네아스와 다른 자료들은 팔라티노 언덕상에서 그리스 아르카디아인들이 이주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 가정 지역은 포로 보아리오 지역입니다. 로마의 건국 장소로 가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정은 포로 로마노와 팔라티노 언덕 경계에서 시작되어 테베레강 기슭상의 티베리나 섬까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소금 수입으로 번성하는 강 항구가 존재했었습니다. 그 항구에서 오스티아에서 들어오는 당시 양과 소 사육에 필요한 바다 소금을 사고 팔았습니다. 소금 수거와 운송을 위한 노동력의 필요성은 주변 지역 사람들을 포로 보아리오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지역은 곧 에트루리아와 만야 그레치아 도시들 간의 무역 접촉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테베르강 가까이에서 로마가 발생되었다는 기원들은 7개 언덕들 중에 하나가 아닌 바로 포로 보아리오에서 세워졌던 상인들의 수호신인 헤라클레스라는 매우 오래된 로마 성지에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5세기 동안 헤라클레스는 로마인들의 최고 신성이었던 반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인 지오베,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인 지우노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인 미네르바에 기여한 깜피돌리오 언덕의 신전은 단지 기원 후 2세기에야 로마인들의 신성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은 포로 로마노의 평평한 지역과 소위 말하는 무르치아 계곡은 연못과 늪들이 많았고 더구나 테베르강의 범람으로 지속적으로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착지로서 알맞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이전 공동체들에 비해 기원전 9세기 말부터 티레니아 해 지역, 특히 에트루리아 지역의 원시적 도시 중심지들에서 진화론적 도약이 기록됩니다. 유사한 성장은 또한 로마를 연루시키게 되었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상업적 교류의 중추로서 포로 보아리오 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깜피돌리오 언덕의 부족은 팔라티노 언덕까지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그 지역을 점령할 것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단계의 징후들은 포로 보아리오 지역 내에서 발견된 수많은 도자기들 뿐만 아니라 또한 소위 말하는 로물루스 시대의 성벽을 가진 팔라티노 언덕의 축성, 그리고 포로 보아리오 외부 지역으로 공동묘지 지역을 옮긴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라티노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고대 라티움, 이탈리아어로는 라티노 지역에서 테베레강을 따라 성장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라티움은 테베레강 남쪽에서 오늘날 라치오 지방을 라티나에 위치한 치르치오 산의 북쪽까지 이르는 라치오 지방의 중심 부분을 이루는 역사적 지리적 지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신화적 이야기에 근거합니다. 이미 로마 건국 전설의 핵심 요소들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의 공화정 중기 동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원전 1세기 말에 역사가들, 골동품 수집상들과 시인들은 이제 전 지중해 연안과 유럽의 주인이 된 로마의 기원들을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고상하게 하는데 기여했을 때인 아우구스토,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보다 상세한 것들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 시대에 특히 로물루스와 트로이의 용 아이네아스, 이탈리아어로는 에네이데와의 혈연 관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트로이에서 빠져나온 아이네아스는 오늘날 라치오 지방 해안에 상륙해서 라비니오 도시를 건설했고 원주민들의 왕인 라티노는 그의 딸과 아이네아스를 결혼시키면서 동맹을 맺었을 것입니다. 라티노의 죽음 이후 아이네아스가 두 민족의 통솔을 맡았을 것이고 이때부터 흔히 라티노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네아스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아스카니오 또는 지울리오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것이고 그는 알바론과 왕국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왕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누미토레 왕까지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은 기원전 2000년경에 알프스를 넘어 중앙 유럽 기원의 부족들이 이탈리아에 들어왔고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했던 원주민들, 북부에는 리구로인들 그리고 남부에는 시쿨로인들과 섞어졌습니다. 여기서 움브로인들, 사비나인들, 라티노인들 등이 나왔습니다. 테베르강을 따라 그리고 티레니아 해의 해안상에는 말라리와 모기들로 들끓는 습지와 연못들로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언덕들은 많은 식물들이 있었고 경작하게 적합한 땅이 있었고 기후도 쾌적했고 침입자들로부터 방어하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양치기들과 농부들인 라티노인들이 언덕들 위에 정착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지만 평지를 관과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강과 바다에 가까운 곳까지 가로지르는 영토가 농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습지대를 매립하고 테베레강 여러 지점에서 범람하는 수로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팔라티노 언덕의 가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티노인들은 테베레강 오른쪽 기슭에 에트루리아인들이 테베레강을 건너 라티노 지역을 침범하려는 것을 수차례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론과 언덕들에서 내려온 라티노인들은 강 왼쪽 기슭에 마을을 건설해서 에트루리아 지역으로 이르는 육로와 테베레강을 통해서 이르는 수로를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조건들에 적합한 팔라티노 언덕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